여기서 팍 찌르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날 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제가 예상했던 외부의 압력과는 약간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에서도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작전을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잡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딱 이 잡음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요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카메론전 때 굉장히 많은 팬들이, 현장을 찾은 팬들이 이강인을 연호했으나 이강인 선수가 결국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날 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또 이강인 선수가 뭐 연습 때만 해도 뭐 잘 소화했다고들 하는데, 다만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콘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오래도록 안 불렀던 건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강인 선수가 완벽하게 그렇게 지금 요즘 라리가에서 올 시즌 하는 것만큼 자리를 잡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능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유망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또 갖고 있는 재능의 종류가 우리 다른 선수들의 재능의 종류와는 유형이 다르다는 걸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잘하는 것이 표 선생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볼 소유 능력이 아주 좋고요. 정말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기가 막히게 지켜내면서 빠져나와서 왼발을 활용한 또 굉장히 정확한 패스, 그리고 뭔가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패스, 이러한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최대의 특징인데, 사실은 우리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 가운데에는 정확하게 이런 유형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좀 자리를 확고하게 못 잡은 건 사실이지만, 올 시즌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지난 시즌까지의 약점이 많이 치유된 것처럼 보임과 동시에 또 올 시즌부터는 마요르카의 그 아기레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팀의 아주 핵심적인 찬스 메이커, 플레이 메이커로서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90분 풀타임을 놓으면 이강인 선수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경기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을 또 중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됐어. 이제 이강인이 재능을 이른바 만개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또 뭐 한 달, 초반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올 시즌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강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용할 충분한 근거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재능이 있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맞으면서 여태까지는 그걸 발현을 못했을 뿐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꾸준하게 발현을 시키고 있으니 당연히 국가대표로 뽑고 중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꽤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벤투 감독은 일단 이강인 선수를 지난 시즌까지는 쭉 오랜 기간 뽑지를 않았다가 결국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올라오니까 뽑기는 했으나,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의 심중에는 이강인 선수가 중요한 선수로 돼 있지는 않다는 것이 이번 2연전을 통해서 사실상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지는 흐름도 있었고, 또 동점인 흐름도 있었고, 카메룬전 같으면은 우리가 한 골 앞서는 흐름도 있었는데, 그 어떠한 흐름에서도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써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용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래. 벤투 감독이죠? 아까 제가 콘테 감독이라고 했나요? 네, 벤투 감독입니다. 네,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한동안 이제 안 뽑혔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벤투 감독의 시스템화에서는 그냥 굳은 일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뽑힐 만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뽑기는 했었지만, 뭔가 벤투 감독은 자신이 계속 중용해왔던 선수들에 의한 자신이
갈고 다듬어 왔던 시스템을 계속 밀어붙임에 있어서 여기에 이강인 선수를 지금 단계에서 탁 끼워 넣는 것이 좀 꺼려졌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으로서 이제 벤투 감독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찌됐건 기존에 자신이 계속 중용해 왔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마 신뢰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도 신뢰를 많이 준 거고 또 그 선수들의 신뢰를 벤투 감독이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껄쩍지근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뭐 좋은 순간만 있겠습니까? 좋은 흐름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정말 우리가 약간 모험을 걸어서라도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곤양 선생님도 야구 잘하시잖아요. 야구에서도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작전을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축구도 우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렸을 때는 뭔가 리스크가 있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이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벤투 감독은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플랜 A 그리고 그 플랜 A 안에 계속 가세가 되었던 1군의 선수들 이쪽을 더 다지는 쪽으로 이번 두 차례의 평가전을 활용을 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상당수 또 국민들과 벤투 감독의 어떤 텔레파시는 맞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축구 역사를 보면은 큰 경기에서 벤치를 끝까지 지키다가 갑자기 빵 기용돼갖고 교체돼갖고 나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벤치로부터 분연이 일어나서 뭔가 한 건을 터뜨려주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지금 우리 대표팀 현재 벤투호에 이제 얼마나 존재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렇다고 우리가 조커 자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울산에서 뛰고 있는 엄원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엄원상 선수는 정말 또 이강인 선수와는 또 다른 과죠. 정말 무시무시한 스피드 거기에 발재간까지 겸비돼 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라든가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도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엄원상 선수를 아마 벤투 감독은 1차적인 그 위기의 순간의 조커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엄원상 선수 뭐 당연히 써야 된다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데 엄원상 같은 유형도 있지만 또 그 엄원상 같은 선수를 위해서 혹은 또 손흥민 같은 선수를 위해서 정말 기기묘묘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또 누구인가? 물론 황인범 선수가 아래쪽에 있죠. 하지만 황인범 선수와도 또 다른 유형이 이강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다른 조커가 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가짓수를 늘리고 다양성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많은 어떤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이 정말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제 감독이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이제 외부에서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스포츠 잘 아시는 표 선생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찌됐건 좀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사실 2년 전, 뭐 1년 전부터 만약에 잘했으면 아무리 뭐 벤투 감독이라 할지라도 이강인 선수 그 사이에 계속 안 불렀겠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올 시즌 몇 개월 전부터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또 조금 짧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정말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평가전 시리즈에서 뭔가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그렇게 중용하기가 벤투 감독에게는 약간 꺼려졌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기존 선수들에게 얻을 수 있는 또 신뢰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어드밴티지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또 목소리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좋게 평화적으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앞으로 월드컵 본선 나가기 전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부드럽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본선 그때 가서도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되지 않기를 부디 간곡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팍 찌르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그날 경기 후에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외부의 압력이라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뽑으라는 압력 같은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부를 간섭하는 외부의 압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벤투 감독이 눈치를 보고 코칭 스태프들이 뜻대로 구상한 대로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쓰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 지금 제가 예상했던 외부의 압력과는 약간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이라고 한다면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아예 뽑기 싫었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이강인 선수를 뽑았다,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억측이나 추측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벤투 감독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게 원치 않는 걸 애초부터 뽑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외부의 그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유형의 그 압력은 저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